자,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보자. 첫 번째 항이 1 더하기 루트 2라고 했고, 다섯 번째 항은 뭐라고 봐야 된다고? A 플러스 4D. 이렇게 흰다리가 없어요, 너. 너희가 풀래 그냥? 1 더하기 루트 2. 얘 결과가 13 더하기 9 루트 2. 그러면 4D는 12 더하기 8 루트 2. D는 3 더하기 2 루트 2다. 공감된 거죠? 좀 어려운 걸 풀어줄까? 아니도 상이 없나? 이렇게 필요가 없어. 이거 봅시다. 수열 1, 2, 3, 4로 가는 수열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들을 선택해서 나열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홀수 번째 항들을 선택해서 나열할 거예요. 수열의 홀수 번째 항들. 오케이.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을 할 거야. 그러면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숫자들의 배열이 있어.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홀수 번째 항들을 선택해서 나열하게 돼. 그러면 1, 3, 5, 7 뭐 이렇게 가겠지? 네. 한 번 더 시행하면 또 홀수 번째 항들을 나열하게 돼. 1, 5, 9, 1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네. 이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은? 계속 반복해. 그럼 계속 반복이 되지. 한 번 시행이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이식 더해요. 공차가 2씩 더해지죠. 첫 번째 한 번 시행했을 때 공차가 2가 됐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아니네, 공차가 2배씩 되는 거네. 1, 9,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 항이 4 더해져 있는 17 왔었을 거니까 1, 9, 17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공차가 2고 얘는 공차가 4고 얘는 공차가 8 되는 거잖아. 공차가 2배씩 되는 거지. 그러면 몇 번 시행을 했대? 7번 시행을 했다면 공차가 어떻게 되겠어? 2의 7제곱. 2의 7제곱이 됐을 거라고. 2의 7제곱이라 하면 근데 초항은 안 변하죠. 초항 1이고 2의 7제곱은 128. 그러면 세 번째 항이래. 세 번째 항이라는 건 A 플러스 2D. 초항 1이고 D 값이 128이니까 256. 257이겠다. 참수는 뭐 별거 없으니까. 중요해서 한번 보자. 두 집합이 나와 있대요. A라고 하는 집합은 AN은 이걸 일반 함수인 거야. 2n. 그럼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갈 거고, BN이라고 하는 집합은 3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A 교집합 B에 대한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 CN이라고 했을 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봐라. 근데 이게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잖아. 네. 교집합을 구하면 등차 수열이 나와. 그리고 어떤 등차 수열이 나오냐? 공차가 얘의 공차와 얘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해봐봐. 근데 공차의 최소 공배수요? 맞아. 공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얘는 2씩 더해지잖아. 네. 얘는 3씩 더해지잖아. 그럼 어느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한순간 있겠지. 그럼 그 순간으로부터 얘는 2씩 더해지고, 그러니까 6만큼 더해질 거지? 2가 3번. 얘는 3씩 더해지니까 3씩 2번. 그럼 6씩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공차가 된다. 새로운 공차.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인정?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공차의 최소 공배수처럼 주기 그게 공차가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해요? 그건 찾아야 돼. 그건 찾아야 돼요? 네. 넣어서. n에다가 1 넣어주면 첫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다 1 넣어주면 4. 그러면 여기 4에서 똑같아지네. 그러면 이 CN이라고 하는 것, 교집합에 대한 집합이라고 하는 CN이라는 집합은 초항이 4야.
그리고 공차는 6일 거야. 6을 더해준 여기 10이 있고 3씩 두 번 더해보면 3 더하면 7 나오고 3 더하면 10 나오니까 10에서 또 이렇게 공차가 6만큼이 집합이 되는구나 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N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공차가 6이었으니까 6n 써놓고 n에다 1 넣은 게 4 나오게 하는 그 뒤에 붙어야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항상 일반항을 구해놓고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구나.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100 이상이 되는 n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주세요 한 거죠. 그러니까 6에는 100이 이상이 되고 6으로 나눠보시면 n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00이 그러면 17 나온다. 17번째 항에서 딱 100 나오게 되면 실제로 17 넣으면 10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아무도 없어요. 등차 중앙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네 요거. 그렇지. 얘는 근데 좀 일반 문제도 한번 보고 가야 돼. 자, 이 문제가 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기도 하거든. 어떤 A1과 A2, A3, A19를 어떤 두수 사이에 넣어요. 그래서 1, A1, A2, A3 쭉 가서 A19까지가 나오고 100일이 나와 있는 이 상황이야. 근데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요런 수열이 있구나라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가 B1, B2, B의 21이야 라는 수열로 봐줘. 오케이? 또 다른 수열로 봐줘야 이게 좀 쉬워져. 마지막에 그렇지. 그러면은 B1 값이 1이니까 초항이 1인 거야. B21을 준 거니까 B21을 준 거야. 그럼 B21은 B1 더하기 20D잖아. 근데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100 돼야지. 그럼 공차가 5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A파를 구해주세요 하는 건 B 몇을 구하라는 거야? B A파는 B로 따지면 B 9를 구하는 거지. A1이 B2고 A2가 A3, B3고 얘가 B4고 하니까 얘 1 더해주면 B9가 돼야지. 그럼 B9는 B1 더하기 8D일 거 아니야. 41 되겠네. 이거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보면. 다음 거 가보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4와 16 사이에 어떤 이런 수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16과 40 사이에도 어떤 이런 n개가 해당하는 수가 들어갔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얘를 C1으로 보자고. 그러면 C2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몇 번째 항이 돼? C? M 플러스 2겠지. 왜냐면 여기가 M개고 이거 2개 추가됐으니까 CM 더하기 2가 돼야지. 인정하죠? 네. 그럼 여기 N개고 얘는 몇 번째 아닐까? C에 M 플러스 1. 얘는 M 플러스 1.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야. N개가 추가됐어. 거기 또 추가됐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3이 돼야죠. 수민이 이해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CM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16인 거고 C의 M 플러스 M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40인 거구나 라고 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초항에 해당하는 C1이 4야.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C1 더하기 M 더하기 1D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C1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2D가 되겠지. 그런데 초항에 해당하는 값이 4, 4. 그럼 얘가 얼마? 12가 되고
얘가 얼마? 36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m과 n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하죠. d가 없어져야죠. 어떻게 하면 d가 없어져? 나누면 되지. 그러면 좌변은 m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만 남고 우변은 3분의 1이 되잖아.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3m 더하기 3은 m 더하기 n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m과 n을 왼쪽으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겼나? n은 꼴로 붙였네. 그럼 n 빼고 다 넘기자. 그럼 m 넘어가면 2m 2가 넘어가면 더하기 1이 n이구나 까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등차중앙. 등차중앙은 솔직히 뭐 그냥 3개 다 주어지고 등차수를 이룬다 하면은 그냥 가운데 항에다 2배 한 개, 2개 더해준 거랑 같아요를 시정하면은 어렵지 않게 관계식이 등장할 거고 문제가 풀릴 건데 이렇게 좀 여러 개 등장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엔 연립방 정식이야. 결국엔. 지금 보면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세수가 모두 등차수를 이룬대요. 대각선이란 말은 없죠. 대각선은 없어. 가로와 세로에 있는 것들이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어떻게 돼? 2b는 a 더하기 14가 되고 두 번째 줄은? 일단 다 써봐요 이렇게. 나도 몰라. 세로줄. 뭐야 이거 지저분하게. 오케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더하기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묶자 이거. 일단 2가 안 보여. 2를 없애자. 2는 마이너스 f. 2에다가 마이너스 f를 넣어주면 a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f 값 나왔다. 12. a 마이너스 f 값 나온 거지. 12 더하기 b 마이너스 d. b 마이너스 d가 얼마지만 보면 끝나죠. 지금 c가 안 보이죠. c를 소거할 거야. c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래서 c 자리에다가 b하고 d가 있으니까 c 자리에다가 b를 넣어줘. b는 6 더하기 d. 그러면 b 마이너스 d는 18. 연립방식이야. 왜 그래? 나와 있는 거 구하라고 했는데 문자가 없잖아. 지금 몇 개가 없잖아. C하고 2가 없잖아. 그러니까 C하고 2를 소거시키면 나오는 거죠. 그만하죠? 오케이? 갑자기 꺼내는데 응. 이거 등차중앙 볼 때 짝수로 나오면 끝에 거랑 가운데 값 나오는 거 A, B, C가 등차수를 이룬대. 가운데 항에다가 2배를 해준 게 요거 2개 더하면 같다고. 근데 짝수일 때는 그냥 A, B, C가 있으면 B, C는 B 플러스 C는 그냥 A, D. 아,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2개 더한 거랑 요거 2개 더한 거 같냐고? 맞죠?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 같냐면 보여주려면 그냥 A 더하기 D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이렇게. 여기 2개 더하면 2A 더하기 3D고 2개 더하면 2A 더하기 3D니까. 괜찮죠? 난 예전에 너네들 등차수를 어려워하길래 아니 이거 쉬운 건데 하면서. 다음 조선시대 수학책인 9일집에 실린 문제다. 병의 몫을 구하시오. 뭔 소리야? 갑을병정 무기 경까지의 7명이 일정한 차이의 은을 이 순서대로 나눠 가졌더니 갑과 을의 몫의 합은 100냥, 무, 기, 경의 몫의 합은 96냥. 얘가 96, 얘가 100. 병의 몫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연립방식이야.
하면 얘는 A 더하기 D겠지. 그럼 두 개 더한 게 100량. 얘는 A 더하기 몇 D야?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6D. 96이라 주는 거야. 문자 2개, 식 2개. 4개까지 풀면 돼. 이해가? 초항을 A로 놓고 공차를 D로 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일정한 차이로 갖는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이루게 갖는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6D 해놓고 공차 음도 가능해졌죠. 음수 되죠. 네. 분수도 돼요. 분수도 돼요. 초항도 분수도 돼요. 근데 분수가 안 되는 건 딱 하나. 항의 개수. n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0도 안 돼. 자연수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SN 구할 때 A1은 따로 구해서 안 돼. 등차수열의 합. 이거는 공식 까먹은지 한번 보기 위해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 S는 2 까먹었다. n이 먼저 나와야 돼, 항의 개수. 그리고 2 플러스 n-1d. 공식 기억 안 나면 이 가우스가 7살 때 했다는 짓이야. 이게 1부터 100까지 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제 1부터 100까지를 쫙 써놓고 선생님 이거 다 더하는 거 5050이에요. 어떻게 구했어? 그랬더니 이제 100, 99, 여기 1까지 거꾸로 나열을 해서요. 이거 더하면은 101이 100개 나와요. 그래서 101이 100개 나오니까 요건데 똑같은 거 2번 더 했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돼요. 5050이에요. 구했다는 이 전설의 그 전설의 그 이야기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흡사해요, 거의.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요. 그러면 너희가 등차수열의 합배 공식을 대입을 할 때 있어서 판단 근거,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위에 거에 대입하고 어떨 때 아래 거에 대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신다면 내가 기준을 정해드릴게.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알면 두 번째 걸 넣으면 편해.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알면. 오케이?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몰라. 굳이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구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귀찮아. 그냥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돼.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거는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대입을 하면 돼. A2가 4니까 A 더하기 D가 4인 거고 A5가 22니까 A 더하기 4D가 22야.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3D는 18 나오면서 D는 6이구나. D가 6이면 초항은 마이너스 2겠지? 그리고 20번째 항이니까 S20.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더하기 n-1D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약분하면 10 나오고 계산하면 얘가 6, 9, 54에다가 6, 1은 6, 114 110 나오겠네. 그럼 110 곱하기 10이니까 110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 난 이게 되게 옛날에 신기했었어. 진짜 맞아? 하면서 계산해보고 20번째 항까지 다 쓴 다음에 다 더해봤었어. 맞나? 하면서 등비수열이 더 신기했어. 5, 10, 20, 40, 80 오늘 뭐 그 다음에 뭐 160, 뭐 320까지 간다라고 쳤을 때 이걸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은 공비가 2고 초항이 5네. 항의 개수 1, 2, 3, 4, 5, 6, 7 7개. 그럼 이거 대입하면 나온다고? 하면서 신기했었어 이게. 순식간에 이걸 다 넣으면 계산이 가능한 거지. 등비에 좀 신기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무한까지 합도 구할 수 있는데 재밌어요. 무한 등비 급수라고 불러요. 무한 등비 급수. 무한은 R 값이 1보다 크면 어차피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못 더하면 돼.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는 항상 R 범위가 0초가 1 미만 범위에서만 구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수렴해. 무한대까지 한까지 다 더한 게 수렴해. 왜냐면 등비수열의 합분식이라는 게 1-R분의 A 가로 열고 1의 R에 N제곱 되잖아. 근데 R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 그래서 1-R분의 A가 돼.
그래서 이거 더 쉽지 않아? 공식이? 그래서 만약에 초항이 1인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걸 무한대까지 가둬있대. 그러면 1-r분의 초항 1을 계산한 게 이 합이 돼. 무한대까지. 답이 2 나와요. 이게 답이 2를 향해 한없이 다가가요. 1에다 2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고 8분의 1 더하고 16분의 1 더하고 쭉 하면은 2를 향해 계속 다가가. 신기하더라고. 봅시다. 두 개의 등차 수열이 나왔어요. 등차 수열 두 개면 너희가 구분을 지어주면 되는데 초항은 A1, B1으로 나눴고 공차는 D1, D2로 나눕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첫째 항의 합이 4라고 했고 공차의 합이 2다 라고 했다네.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수열로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1부터 A15까지도 등차 수열이고 B1부터 B15까지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것들을 각각 항들로 갖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대해줄 수가 있다고. 이해 가능하세요? 두 등차 수열의 각각의 항의 합을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A가 있고 A 더하기 D가 있고 A 더하기 2D가 있고 A 더하기 3D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어. 그리고 B가 있고 B 더하기 R이 있고 B 더하기 2R이 있고 B 더하기 3R로 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면 A 더하기 B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R이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괜히 했네 2가 되고 D 더하기 R이 되고 그러니까 D 더하기 R이 공차가 되는 거지. 얘를 초항으로 가지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4라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수열에 대한 첫째 항을 다뤄준 거고 공차의 합이 2다라고 한다는 것은 새로운 수열에 대한 공차를 이뤄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보면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5가로 열고 2A1 n-1d 그러면 15-1이니까 14d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2로 약분하니까 4 나오고 4 이렇게 해서 18 곱하기 15 8은 40, 8이는 8, 120 여기다가 18이 한 번 더 곱해주면 300 나오겠네. 300이 없네. 잘못 곱해가 8은 40, 5, 9, 18, 270이네. 괜찮죠? 유경이는 쌤이 영상 보내주면은 같이 봐. 네. 그 등차 공식 두 번째 공식 쓸 때 네. 왜 첫 번째 항, 왜 마지막 항이 때 쓰는 게 좋다고요? 왜 첫 번째 항일 때 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일 때 나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지? 질문이 이거 잘 말하네. 쌤이 두 번째 공식 쓸 때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좋다. 첫 번째 항이 나올 때도 좋아요. 왜 굳이 마지막 항인지 모르겠어요. 요게 마지막 항 값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주어져도 저거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다 더한 걸 구해달래. 항의 개수 몇 개야? 16개죠. A2도 제겠습니다. 얘가 A1. 네. 16개지. 이거 D 구하려고 하면 공차가 분수로 나와. 네. 어마어마하게 더럽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한 걸 구해주세요를 구할 때는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16개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계산하면 됩니다. 8, 8, 9, 70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할 필요가 없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두 번째 문제 쓸 때 마지막 항이 나오면 좋아라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 항이 안 나오고 여기가 심플해지니까.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만 나오면 첫 번째 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합을 구하려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위의 공식에 대입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야. 어차피 구해야 하는 게 공차와 항의 개수니까. 물론 초항과 항의 개수와 공차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 그러면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여기 n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나 여기다 대입을 바로 해주나 n, a, n, d를 어차피 소모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를 때는 위의 공식을 대입하나 아래 거 형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나 느낌이 비슷해. 이해가 잘 안 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다른 건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이 나왔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보통 음수인 항이 있거든. 음수인 항이 있어. 그래서 초항을 뭐 이렇게 음수인 항으로 준 다음에 공차를 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양수가 되는 그 기점이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이 문제처럼 첫 번째 항을 양수로 주고 공차가 아마 음수일 거야. 공차가 음수가 되어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을 건데 일단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a 더하기 9d에 해당하는 게 23이고 초항이 50이니까 50 넘겨주면 9d는 마이너스 27 되겠지?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일단 너희가 체크를 해야 하는 건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가야.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냐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 놓아 보신다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N은 마이너스 3n을 써놓고 n에다 1 넣은 값이 50 나오려면 53을 넣으면 되겠지?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3n을 넘겨 놓으면 53이 3n 이렇게 나올 거고 3으로 나눠보면 n은 3분의 53보다 커요가 나와요. 몇 점 몇이야? 17점 몇 나오지? 18번째 항부터 음수 나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17번째 항까지를 먼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초항이 50이면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걸 만족하는 항의 개수 이렇게 요거를 만족하는 등차수열의 합을 1차적으로 한번 구해주면 돼. 괜찮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열들은 또 다른 수열로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8번째에 해당하는 항의 값은 얼마예요? A28. A28.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54잖아. 마이너스 54 더하기 53은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1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수열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거를. 그러면 또 다른 수열에 대한 공차는 원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겠지. 뒷수는. 그리고 항의 개수는 내가 17개를 더했기 때문에 전체는 30개니까 13개를 다시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요거 나도하고 요거 나도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할만하죠? 네. 이거 등차만 하나 끝나는 거 아니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n개 껴놓은 거를 좀 어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일반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어봐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것처럼 보였지만 합을 구하는 게 난이도가 좀 더 높아. 합을 구하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얘를 B1, B2 쭉 가서 얘를 B의 n 더하기 2번째 항 취급을 해주는 거야. 조심해야 돼. 가운데 n개 껴있으면 얘는 n 더하기 2번째 항이에요. 외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만들었고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660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은 4고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이런 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게 모든 항의 초항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660으로 준 거야. 그러면 얘가 60이니까 2로 나눠서 30. n 더하기 2. 660. 30으로 나눠보면 얼마나? 220. 얘는 220 맞아? 20. 낚였어. 20. n은 20 돼야겠구나.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거를 뭐 항의 개수가 이게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고 막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려면 더 헷갈려. 그럼 초항은 4야 A1이야? 막 헷갈린다고. 공차는 뭐지? 막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B1, Bn 더하기 2로 이렇게 이니셜을 매겨주시고 그냥 이 수열이구나 이거 봐주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자, 부분합. 그렇지, 부분합. 어렵나요? 이것도 해야 돼요. 좀 헷갈려하는 유형 중에 하나여가지고. 근데 어렵진 않아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은 좀 재밌는 게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A1, A2 쭈루룩 해서 A10까지가 나왔고 11번째 항이 나오고 또 A 20번째 항까지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을 똑 잘라도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140,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립방 정식이야. 결국에 초항이 얼마인지 항의 개수 10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해준 것이 140. 그러면 식을 써보면 2분의 10 가로 열고 S10이라고 표현할게요. 10번째 항까지 합 2A 더하기 9D가 돼요. 얘가 140입니다. 괜찮지? 그 다음 20번째 항까지 합의를 한다면 S20 2분의 20 곱하기 2A 더하기 19D 480. S30이 얼마냐? 2분의 30 가로 열고 2A 더하기 29D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값, D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나누고 전개한 다음에 A, D 문자 그 식 하나 A, D 식 둘이니까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가 얼마고 D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저 첫 번째 식만 쓰고 A 플러스 9D가 140이고 A 플러스 19D가 480이고 D 구하고 거기다가 D만 대입하면 뭐라고? 이해를 못했어. A 플러스 9D가 140이라고? 첫 번째부터 10 거기에요. 네, 굳이 약간 복잡해 보여가지고 오케이. 인차수를 한배 대한 최대 최소. 뭐가 유형이 이렇게 많아 이거. 최대 최소는 그냥 한번 좀 설명해야 되겠다. 다 설명해야 돼. 자,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A5가 8이고 A13이 마이너스 16인데 A5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4D고
그 다음에 A13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개의 연립 방식을 풀면 보통 이런 문제는 아까 전에 절대값 쉬운 문제 나오면 첫 번째 항이 어떤 양수 값을 주고 공차가 음의 정수로 주는 문제 나온다 했잖아. 그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공차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로 줬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초항이 50인데 4만큼씩이 내려가죠, 값이. 네. 언젠가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 음수가 나오는데 그 음수가 나오는 값 직전까지를 가더하는 게 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문제야, 이 문제가.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일단 A 값하고 D 값을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래에서 위를 빼주게 되면 8D는 얘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요. D는 마이너스 3이겠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A는 20이겠죠. 그런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요. A 더하기 일반항 구하는 거 아까 전에 다른 방식으로 알려줬지. A에는 마이너스 3n 1 넣어줬을 때 20 나와야 되니까 23. 그랬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부터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23, 3n 나올 거고 8부터 C.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sn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달라며. 그럼 여덟 번째 항부터 음의 정수가 나오니까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고. S7로 가면 돼. 오케이? 이거를 근데 너희가 만약에 sn을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2차 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문제로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려워져. 수식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S7은 2분의 7 곱하기 2A 더하기 n-1D 6D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얘가 22니까 11 나와서 77 나오겠구나 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오늘 등기술 못하겠는데 이거? 뭘 다 나와 이거? 그냥 해 이거. 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 하나의 뭐 활용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잖아요. 이거 그림 문제는 좀 해야 돼. 그림 문제 좀 많이들 어려워하던데 이거. 근데 그림 문제는 별거 없어요. 얘네들에서 너희들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P2, Q2부터 P9, Q9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한 거죠. 그럼 이것들에 대한 길이를 다 더한 걸 구할 거야. 일단 등차수에 빌 거거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16 곱하기 5니까 80 나오겠지?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P1, Q1과 P10, Q10이 빠져있어. 그럼 두 개 더한 16만큼 빼주면 되지. 64. 전체 합에서 저 두 개 더한 거 빼주면 되니까. 쉽지? 근데 그림은 보면 좀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해보라. 아직도 등비술이 안 나왔어. 요거 기억나요? 안 나요? SN 주어지는 거.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기억나? 안 나? 내가 싫어서 떠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말을 못하나요? 보세요. 거짓말을
자, SN은요. A1부터 AN까지를 다 더한 걸 보통 SN으로 줘. 네. 괜찮아? SN-1은 뭐가 될까? A1부터 AN-1까지를 다 더한 게 SN-1이겠지. 너희에게 만약에 SN이라는 것을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너희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아, 얘를 이용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라는 걸 떠올려야 돼. 얘를 보면 일반항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뒤쪽에 시그마에서 나올 거야. 등비수열에서 나올 거야.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걸 떠올려야 돼. 오케이? 어떻게 구하냐? 빼면 돼요. SN에서 SN-를 빼면 얘네가 다 없어진다. A인 게.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꼭 생각을 해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n이 2 이상에서만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n에다가 1을 넣으면 S0이 되지. 그건 없어요. S0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못 넣어.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 어떻게? A1은 S1이랑 똑같거든. S1이라는 거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따로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조건만 만족하면 얘 자체를 일반항으로 그냥 쓸 수 있어. n에다 1을 넣어보면 S1 빼기 S0은 A1이 되잖아. 얘가 0이면 돼. 만약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여기 n에다 0을 넣어봤어. 0이 나오네? 이거 0 나와 안 나와? n에다 0을 넣어봤어. n에다 0 넣으면 0 나오지. 맞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으로 바로 쓸 수 있어. 얘까지 만족을 하니까. 여기니까. 여기서 좀 정리가 되나? 근데 아니 S0이라 하면 동번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지. 근데 수식상에서 우리가 n이 2 이상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해서 구해놨는데 우리가 이 S1이 A1이다 라고 하는 걸 따로 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 n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 네. 근데 n에다 1을 넣어보면 S1 빼기 S0은 A1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된다. 그러면 저 조건에서 그냥 뭐 플러스 7, 막 플러스 6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해를 잘 못했어. S0은 항상 0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S0이 0이 아닌 문제가 무조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문제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아니 어디 간 거야? 이거 없어. 여기네요. 이런 거. n에다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이거는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 그냥 첫 번째 항만 따로 구할 뿐 소모값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항 모두 구해놓고 내가 좀 설명 한번 해줄게.
그럼 일반항을 구해보면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고 Sn-1이라고 하는 건 5의 n-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는 없어질 거야.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이 돼요. 그런데 5의 n제곱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의 n제곱이라 봐줄 수 있지. 뭐라는 거야? 5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 봐줄 수 있지. 그럼 얘에서 1 빼면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되죠. 요거는 일반항은 맞는데 n이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라고. 그리고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 n에다 1을 넣어보면 5 빼기 2니까 3인 거지. 그럼 내가 이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은 2를 넣어주면 여기다 이제 2를 넣어 2 이상 2를 넣어주면 5 되니까 5, 4, 20이 돼. 세 번째 항은 3 넣어주면 25 곱하기 4에서 100 나와.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건 수열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수열인 거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괜찮아? 고로 기억은 참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103 나오니까. 그 다음에 AN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틀린 말이죠. 이걸 일반항 쓰려면 n이 2 이상에선 얘인데 A1은 3인 수열이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한 세트로 써줘야 돼. 안 쓰면 틀려. 왜냐면 이 말은 첫 번째 항부터 모두 다 등비수열이 수열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아니거든. 첫 번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수열이거든. 다른 의미야. 이해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항 A2n이라고 하는 것의 공비는 25다. 이건 참이 되죠. 왜냐면 첫 번째 항만 아니거든. 두 번째 항들, 그러니까 A2n이라는 뜻은 A2, A4, A6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들만 갖고 온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수열인 건데 걔네들에 대한 공비가 25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짝수 번째 항들만 갖고 오면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공비가 5니까 이 짝수 번째 항들만을 갖고 온 것의 공비는 25라고 볼 수 있죠. 네. 인정? 그래서 너희에게 SN이 나왔어?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n에다 0 넣으면 0 나오나? 를 체크하시고 n에다 0을 넣어봤더니 0이 나오네? 그러면 걔는 Sn 빼기 Sn-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구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0이 안 나와 n에다 0 넣어봤더니 0이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항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 구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펜이 너무 희망이 없어서 하나 갖고 올게.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SN이 나왔어.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돼. 두 가지 메커니즘. n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0이 안 나와. 안 나와. AN을 구해 따로. SN 빼기 SN-1. 이걸로 n이 2 이상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항 구하고 A1 따로 구해야 돼. n에다 1 넣어보면 4 빼기 4니까 0 나와.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2n 제곱 더하기 2n 4에서 2n-1의 제곱 여기까지 심어가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2 가로 열고 n-1 마이너스 4 얘를 전개해주세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건 한 가지 꿀팁인데 얘네들을 전개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4n 더하기 2고 더하기 2n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까지 되겠지. 여기서 얘네들을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무조건 이 세트가 없어져요. 똑같은 게 무조건 있어. 오케이? 매번요? 매번. 네. 근데 이게
그 지수 함수 형태로, 그러니까 등비수열 형태로 등장하는 것들은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5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등차 수열 같은 것들 2차 함수로 등장, SA 2차 함수로 등장하는 건 등차 수열이야 보통.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거 없애놓고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얘네 없어져서 마이너스 4n이니까 4n이 돼요. 요건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일반항이구나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에 해당하는 얘가 48 나오게 하는 K값이 얼마냐. 그럼 뭐 이거는 뭐 이거 의미가 없는데? 이거 왜 이거 문제에 있다 했는데? 12번째 항.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다 이제 2를 넣어주면 8 되고, 그 다음 3 넣어주면 12 되고, 4 넣어주면은 16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수열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4가 아닌 것을 뭔가 너희들이 자각할 만한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겠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K가 48. 그냥 이거는 뭐 여기가 4든 0이든 간에 48인 건 12번째 항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